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조치인 5.24 조치가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모든 경협 사업이 중단되면서 남북 교역액은 줄었지만 개성공단은 오히려 생산액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을 역외 가공 지역으로 인정해 특혜 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기대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소래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개성공단의 한 의류 제조업체. 쉼없이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가득합니다. 한쪽에선 다림질로 마지막 마무리가 한창이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찾아와야 합니다. 지금 돼요? 네. 또 다른 근로자들은 인터넷 주문서대로 상품을 포장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품은 바로 통일대교를 거쳐 남한으로 넘어옵니다. 보통 하루에 한 300개 정도 물량이 나오고요. 일주일에는 보통 한 3,000에서 3,500개 정도 가량 됩니다. 택배입니다. 옷 주문하셨죠? 네. 황해북도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송장엔 북한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또 개성공단 생산품에만 부여되는 피스워크 마크도 선명합니다. 주문한 지 이틀, 개성물류센터에서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남한의 가정으로 상품이 배달됐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이게 진짜 개성에서 온 게 맞나 제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랬었어요. 품질도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질이 너무 좋고 일단 저희 같은 한민족이다 보니까 같은 이게 솜씨가 좋잖아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지난 2009년 중국에 있던 공장을 접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 의류업체는 지난 3월부터 개성에서 직접 남한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직배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서울의 물류센터까지 옮겨온 뒤 배송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개성에서 주문서대로 상품을 준비하고 포장한 뒤 바로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북한 직원 중 20여 명을 물류센터로 재배치했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북측 세관원이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 사전 통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개성 현지에서 생산해서 바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라든지 임대 비용 이런 게 절감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물류 비용의 약 30% 정도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판가로도 역시 30% 이상 판매가를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만든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진짜 50여 년 남아 갈라져 있던 게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니까 정말 기쁠 따름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스테인리스 냄비들은 곧장 백화점으로 납품됐고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출렁임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123곳, 북측 근로자는 5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생산액도 매년 증가세입니다. 2009년 2억 5,600만 달러에서 2010년엔 3억 2,300만 달러, 2011년엔 4억 180만 달러치를 생산했고 누적 생산액은 2012년 3월 현재 13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4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액이 더 늘어난 것은 북측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북측의 입장에서는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의 자본을 유입을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력을 제고를 하고 외화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결합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의미가 크다는 것들이죠.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공장 부지의 초기 분양 가격은 남한의 20분의 1 수준이고 근로자들의 임금 또한 월 평균 $100로 남한의 10분의 1, 중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에 불과한 거리도 큰 장점입니다. 개성공단은 우리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어딜 가도 우리말이 소통되는 지역은 없는데 개성공단에서는 그 소통 문제가 아마 제일 크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한 60km밖에 안 되다 보니까 물류적 이점이 아주 가장 큰 것 같아요. 개성공단이 경제적 이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자본주의를 시험해보는 중입니다. 개성공단이 지금과 같이 남북한 동반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계속 보여준다면 북한도 서서히 개혁 개방의 문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처럼 이런 폐쇄 사회, 폐쇄 국가 입장에서는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수용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또 개혁 개방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점진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개성공단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개성공단은 또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서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에 중국 예속화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이 남한 사회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이상의 어떤 가치로 아마 성장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매우 경계를 많이 했어요. 60년의 단절을 이제 갖고 오다 보니까 이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과 북이 만나서 뭐 군사 무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생산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통일의 어떤 염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됐다. 실질적으로 과연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남한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건지 이런 것을 개성공단이 주재하고 있는 남측 기업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향후 미래 남북한이 경제 통합이 됐다든지 또 남북한이 통일됐을 경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를 미리 전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하나의 실험장으로서의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지난 2일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특히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 가공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석영 FTA 한국 측 대표는 역외 가공 지역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한반도 내 역외 가공지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특혜 관세를 받게 돼 중국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한중 FTA를 통해서 이 개성공단 생산된 제품이 무관세로 중국에 더 많이 수출된다면 그게 개성공단의 질적 발전, 확대 발전에 상당한 긍정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우선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더 경제 특구를 확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무한 경쟁 시대, 더 치열해진 기업 환경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국제사회가 아주 작은 이익을 갖고 싸워요. 뭐 3%, 5%. 근데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중 FTA가 이걸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이나 또 한 EU 이런 데도 아마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